박미TV의 부동산 클럽입니다. 세금 폭탄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엄청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돌파할지 걱정이 되고요. 미국의 미움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살아가는데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곳곳에 쌓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한 경실련 부동산 건설계획 본부장 김헌동, 조선일보에 가끔 나와서 썰 전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가끔 보면은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정권 줄곧 투기 조장, 신도시 없었어도 집값은 잡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신도시 LH 사건뿐이 아니고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성남 외에도 세종시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젊은 애들이 사실 2억 3억의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이명박 때 자곡동에 그렇게 했습니다. 3억에 분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강남 옆에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삶의 질이 좋은, 지금 아파트도 값도 좀 올랐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땅과 여러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또 저한테 무슨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럼 대안이 있을까? 이 대안이 사실 제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대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본부장. 이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썰전에 나와서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 얘기야말로 싸게 집을 받는데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하면서 쭉 나온 내용입니다. 이걸 전부 읽으려면 제가 볼 땐 30분이 걸릴 것 같아서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조선일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본부장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예상대로 시간만 허송했다. 수사권도 없는 공무원을 투입해 시민단체가 했던 토지 거래 내역과 직원 명단 대조 작업만 지금 하고 있지요. 2명이 자기 조사하기 전에 자살을 해버렸고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검찰의 조사도 없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차명 계좌를 보는 것도 아니면서 주둥이 입으로만 나불나불 대거나 그냥 실사 지들끼리 듣고 종이로 그렇군요, 네네네 하고는 단 부동산 발표 무슨 조사해보니까 20명이 걸려들었다. 그러더니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나가. 왜 죽어나갈까? 왜 자꾸 이렇게 목줄이 여기 오고 자꾸 나쁜 짓 하게 이제 나까지 조사하려고 그러는다.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국회의원도 뭐 어마어마하게 광명시 시의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부 거기다 건물을 사놓고 뭐하고. 정말 내가 그런 거를 봤을 적에는 정말 이 정권이 어이없는 것보다는 부동산 가지고 장난질을 쳐가지고 지금 종부세까지 올리고 재산세까지 올리면서 공시지가 올리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기가 힘들고 전부 재산으로 갖다가는 지네들 지금 자기네 편들 35편 돈 막 날려주고 무슨 애들도 무슨 쿠폰 주고 큰일 났습니다. 당장은 신날지 모르지만 두고 봅시다. 우리나라 정말 절망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투기를 뿌리째 뽑아낼 생각이라면 3년이든 5년이든 거래된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구입한 사람들의 직업이 뭔지,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관련된 공직자나 친인척은 없는지를 즉각 수사해야 된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중에 신도시 건설보다 나은 공급 대책이 있나? 사실 이 신도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광명시에 시흥이니 하려고 그랬던 건 다 철수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되고요. 다시 시작을 해서 이 지금 사들여가지고 10배, 100배로 뛰게 만든 이 자식들을 전부 찾아내서 그 돈을 다 회수하고 전부 이 주택공사에서 이 나쁜 짓 하는 놈은 잘라버리고 나머지 진실한 사람들은 다른 주택청이라든가 다른 지방 이런 곳으로 다 자리를 보내고 이 나쁜 놈들 전부 잘라버려야 되고요. 이 주택공사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여기가 왜 이렇게 직원이 많습니까?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곳이 전부 주택공사 아닙니까? 이거는 다음 정권이 들어와도 없애야 하는 일이고 강력하게 저도 이 일에 적극 찬성을 하고요. 이 일에 동참을 하라면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신도시 건설보다 나은 공급책이 있나에 대한 질문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 제2기 신도시인 판교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다. 엄청난 투기꾼이 몰리면서 집값만 올렸죠. 그게 싸게 분양을 한 겁니까?
여러분들? 수천만 원에 분양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수천만 원이 됩니까? 거기가 판교하고 저 분당이 얼마나 논밭밖에 없고 그 허허벌판에다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다 농사 짓고 그랬던 곳 아닙니까? 뭐 모든 곳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정보가 새면서 이렇게 잔잔하게 잔챙이들부터 그냥 국회의원이니 뭐니 하는 놈들 다 들어가지고 집값 100배를 올려놓고는 거기서 다 뽑아먹고 뽑아먹으니까 분양하려고 집 사러 간 사람들은 분양가가 올라가가지고 뭐 수천만 원이 돼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송파에 위례 신도시까지 지었다. 지금 강남 집값이 어떻게 됐느냐. 문 대통령도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니까 3기 신도시를 꺼내 들은 것이 아니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신도시 하나도 안 만들고도 집값이 오히려 내렸다 그랬죠. 이명박 때 특히나 집값이 내렸습니다. 원래 이명박 씨가 좀 깜빵가이긴 하지만은 저에게 또 그 현대에서 건설 쪽에 일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뽑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 너무 그냥 또 이게 좀 확 안 돌아가지고 잘 못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것은 이 좌파이 아니고 사실 우파 보수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쪼들리는 가난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오는 것들이 이 운동권 좌파 이것들입니다. 자, 여기 내용에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LH 강남 힐스테이트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공급한 아파트 아닌가? 라는 질문에 이런 아파트 지으라고 LH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싸게 그냥 몇백만 원, 몇백만 원 그리고 건축비 몇백만 원 해가지고 한 6, 7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딱 해서 분양하면 젊은이들이 2억, 3억에 그냥 뭐 불티나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서울시가 지금 수도권이 전부 나가고 경기도로 빠져가지고 지금 1000만이 지금 미만으로 빠졌어요. 인구가. 우리 서울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아파트 지으라고 LH가 존재하는 것인데 토목건설에 대해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이 LH를 시켜서 2011년 서울 강남에서 30평 아파트를 바로 3억 원대에 분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땅은 빼고 아파트 건물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했던 것입니다. 땅은 빼고. 땅 투기하기 전에 땅은 그냥 나라에서 다 그냥 싸게 수용을 하고 뭐 거기 뭐 농사 짓던 분들에게 또 적당하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땅을 수용하는 후에 거기다가 건축비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3억대에 분양을 하니까 지금 얼마나 잘 살고 거기에 정말 부자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550만 원에서 600만 원 건축비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0평 아파트가 1억 8천만 원에 지으니 LH가 3억 정도에 팔아도 남는 장사가 됐던 것입니다. 정말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였던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주택시장이 크게 침체했는데 2011년 서울 강남의 반값 아파트가 공급되니 수도권 주택시장이 난리가 났다.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십만 명이 손해를 본 것이죠. 싸게 분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싸게 살짝 노무현 때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이 올랐잖아요. 오른 그 집들이 집값이 폭락을 하면서 나중에 끝마무리에 그거를 똥차를 탔다 그러죠. 막차 탄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진짜 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에는 5억에서 6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때 집값이 3억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분당 이런 데가 사실 집값이 엄청나게 똥값이나 다름없는 그런 집값.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볼 적엔 안정된 집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집값이 상승이 안 되니까 아유 집으로 뭐 부동산 뭐 오르고 이러는 거는 불로소득은 취할 수도 없다. 그래 이렇게 쭉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불로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막 10억 20억 챙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눈을 뜨면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또 그걸 사들이고 이러면서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십 년이 된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2007년에 14억까지 올랐던 것이 2014년에는 8억까지 떨어지는 이명박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들을 저렴하게 사들여서 신도시 안 짓고도 수도권에 수십만 가구를 공급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문재인 정부는 의도적으로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을 썼다. 맥을 딱 집어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노무현 정부에서 집값 잡기에 실패한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긴 것이죠. 실패한 사회수석에게 다시 노무현 정부 때 완전 집값 잡기에 실패한 사람을 갖다가 부동산 정책을 맡겼다. 아무 경험도 없는 김현미 빵 하다가 간 여자죠. 오직 자기에게 잘한다고 제가 말 적에는 국토부 장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맨날 무슨 하더니 지 무슨 뭐 국회의원 된 그 선거 거기 가가지고는 물이 흐려졌어 일산 이러다가 한마디 그냥 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야이씨 했던 여자. 한 여자 이런 여자가 국토부 장관 임명이 돼가지고 김수현과 김현미의 첫 작품이 정부가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없다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세금과 대출 특혜를 준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어떤 자식들입니까? 돈 어마어마하게 남겨서 어마어마하게 버는 게 얘네들의 일인데 걔네들한테 대출 특혜를 줘서 이렇게 집을 막 지게 하고 막 하니까 뭐 분양가가 당연히 처음부터 뭐 7, 800, 이명박 때 이런 값은 들여다볼 수가 없고요. 제가 볼 적에는 7천, 8천, 지금 현재는 8천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고 지금 서초동 뭐 압구정동 이런 데는 지금 그렇게 스탠바이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들이 집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가짜 수요가 생겼고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것이죠. 또한 굉장히 큰 혼란을 가지고 한 일이 있죠. 저도 전세를 준 사람의 입장이긴 하지만 작년 7월에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엉터리 같은 무슨 룰을 만들어가지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차법 개정으로 전세난까지 심각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이기도 하고 바로 김현미. 이 여자 뭐하던 여자였던 무슨 여성단체에서 으쌰 하다가 좀 하더니 장관까지 되고 국토부에 국자도 모르는 인간이 또 와가지고 그런 일을 벌려놓고는 또 지는 빵 하다가 지금 가놓고는 지금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왜 나 빨리 안 불러주지? 10년 할 수 있는 거 지사 이런 거 빨리 불러줘야 되는데 1년도 안 남았잖아. 왜 안 불러줘?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분은 굉장히 시원한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몇 점을 줄 것인가? 부동산 점수를 때려보라고 했습니다. 0점 아니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싶다. 속이 다 시원하네. 박리가 온 것 같아. 단군 이래 5천년 동안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것을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니 무슨 집값이 이렇게 올라 도대체. 내가 산 집도 고작 올라왔자 뭐 한 5억 6억 오르는데 지금 무슨 수십억이 올라가 있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도 싫어. 빨리 팔고 세금 낼 거 내고 그냥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어. 무슨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어떻게 내려는 거야. 벌지를 못하는데 지금 10원 한 푼 지금 있는 돈 다 까먹고 있는데. 정말. 자, 이 정부에게 1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고요.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쭉 읽어드리기에도 좀 힘들긴 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와 구룡마을 그리고 은평구 불광동의 혁신파크 용산구 철도 정비창 노원구 태릉 골프장에 뭘 하겠다 이러면서 그 근처에 태릉에다가 집값 올리고 뭐 땅 투기 하는 거 그것들 모이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수용을 해. 땅을 수용을 하라고 나라에서 니네 돈 많다며. 수용을 한 다음에 건축비만 받아가지고 우리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평당 700, 600 이렇게 분양 받아서 2억, 3억에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또 애기 있는 애들 그 가까운 데서 제발 우리 직원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30분 만에 우리 회사에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꿈이죠. 위례 신도시, 마곡, 강일, 한동, 지구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하다. 이 사람 뭐 이게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 이거고 이걸로 월급을 받고 이러니까 충분히 연구를 해서 저는 뭐 여기까지 제가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곳이 빈 땅으로 또 그린벨트로 이렇게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 거지 같은 것들이 LH 뭐 한다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가지고 땅값 올려놓고 100배, 200배로 돈 벌어 이러고 나서 이제 땅을 민간인들이 수용을 민간 건축하는 애들이 하고 나서 분양이 되면 이게 또 다시 평당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700, 800이 분양받아서 들어갈 집이 평당 3천이 된다고요. 3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계속 정부 지자체가 소유하면서 25평은 2억, 30평은 2억 5천. 아파트를 지어 무주택 실수 여자들에게 건물만 분양할 것이다. 다음 25구에서 매달 500가구, 한 달에 500가구, 그 다음에 1000가구,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서 10억 원, 20억 원짜리 기존 아파트는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서울 집값이 먼저 내리면 수도권도 안정이 당연히 되죠. 이 집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해다가 새 아파트 새 집, 그리고 수도권에 있고 저 정도면 괜찮아. 어딜 가도 30분 좋아. 몰려들면은 사실 여기는 집값들 이게 지금 거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다 떨어져야 됩니다. 또 강남 사람들한테 또 회차리는 맞는 거 아닌가. 갑자기 또 무섭냐. 어쨌든 지금의 여러분 이렇게 집값이 올라도 양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다운시키고 종부세도 내려가야 되고요. 재산세도 내려가야 돼요. 이 정권이 망쳐놨어요. 정말 제가 분통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전부 버리고 1년에 내는 종부세나 그리고 재산세를 합쳐서 정말 수억, 수천 이렇게 내기보다는 차라리 집값이 좀 다운이 돼가지고 그런 거 없이 원래대로 다시 원상태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올라봤자 지금 수도권에 이렇게 일부 올랐다고 하는들 우리가 팔면 또 양도세도 되게 많이 냅니다. 나라에 다 주는 거 이런 거 머리 아픈데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모일 수 있도록 25평, 30평 이런 것들이 2억 5천, 3억 이렇게 분양되는 집들이 조금 외곽 지역에서 이렇게 펼쳐나오면서 이명박 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사고 또 많은 사람이 몰리고 이러면서 집값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전셋값도 당연히 안정이 되겠죠. 이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서울, 부산 시장 다 참패하고요. 다음 대선 정권에서 사람이 싹 바뀌게 되면 이런 일은 그때 가서 꿈을 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 정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제 세금 내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인터뷰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고요. 싸게 살 수 있는 집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면 여러분들 집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집 비싸게 사지 마시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라. 이런 말씀을 여태까지 박미TV에서 쭉 드렸던 것입니다. 이거가 개조가 안 되면요. 나라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부동산값 30억이었던 것이 10 몇 억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안정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대선뿐이 아닌 지금 당장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바뀌어야 되고요. 대선도 제대로 박힌 우리의 보수, 우파, 중도까지 거느리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부동산은 안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정말 불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이제 삶의 어떤 집으로 보고요. 그리고 세금도 줄면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그날을 희망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잘 살 수 있었는데 엉망진창이 되고 앞으로도 진흙탕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헤맬지 걱정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